매일 아침 눈을 뜨고 성실하게 일하고 꼬박꼬박 저축하는데 왜 당신의 삶은 점점 더 불안해지기만 할까요? 당신이 지금껏 붙잡고 있던 성공의 동아줄이 이미 날가 끊어지기 직전에 썩은 밧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본 적 없으신가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꿈속에 들어가 함께 억지로 걷게 만드는 꿈을 걷는 자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인사이트를 먼저 공유합니다. 우리는 돈을 버는 방식에 따라 봉급 생활자, 자영업자, 사업가, 투자가라는 4개의 사분면 중 한 곳에 속해 있습니다. 왜 성실하게 일해도 부자가 되기 힘든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이 현금 흐름 사분면을 통해 명확히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성실하게 일하며 월급을 받는 삶이 잘못되었다고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정적인 직장은 우리 삶의 소중한 기반입니다. 다만 세상의 규칙이 바뀌어 그 기반 위에 나만의 자산이라는 새로운 기둥을 세워야만 하는 시대가 왔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볼 꿈은 바로 로버트 기요사키가 그의 세계적인 명저 부자 아빠의 21세기형 비즈니스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준 세상입니다. 꿈을 걷는 자의 시선에서 볼 때 이 책은 단순히 돈 버는 기술을 알려주는 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이것이 정답이라고 평생 속삭여온 낡은 꿈에서 깨어나 진짜 당신의 삶을 살기 위한 용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정이라는 이름의 익숙한 꿈속을 계속 걸을 것인가? 아니면 자유라는 이름의 낯선 현실로 깨어날 것인가? 그 거대한 질문 앞에 선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무너진 신화와 낡은 지도. 우리 부모님 세대는 하나의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고 번듯한 회사에 들어가서 성실하게 일하면 행복하고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다. 그렇죠. 이것은 지난 수십 년간의 의심할 여지 없는 성공의 공식이자 우리 사회를 떠받치는 거대한 기둥이었습니다. 실제로 20세기 산업화 시대에는 이 공식이 완벽하게 들어맞았습니다. 거대한 공장과 조직이 경제 성장을 이끌었고 개인은 그 조직에 충실한 부품이 됨으로써 안정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었죠. 회사는 종신고용을 약속했고 국가는 연금 제도로 노후를 책임져 주었습니다. 하지만 로버트 기요사키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 시대는 끝이 났다고. 우리가 그 달콤한 성공 신화에 취해 잠들어 있는 동안 세상의 규칙은 소리 없이 하지만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고 말입니다. 21세기의 문을 연 정보화 혁명과 세계화의 거대한 파도는 안정이라는 단어가 서 있던 땅 자체를 삼켜버렸습니다. 이제 세계적인 대기업들조차 더 이상 평생 고용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축복인 동시에 수많은 직업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만드는 재앙이 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자동화 로봇은 이제 단순 노동을 넘어 전문직의 영역까지 넘보고 있죠. 예측 불가능한 금융위기는 하룻밤 사이에 국가 경제를 흔들고 평생에 걸쳐 모은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속절없이 앗아갑니다.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성공의 지도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지 못하는 낡은 유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낯선 세상에서 던져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누구인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냉정하게 직시하는 것이죠. 기요사키는 이 과정을 돕기 위해 그 모든 철학의 근간이 되는 현금 흐름 사분면이라는 위대한 도구를 제시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돈을 버는 방식에 따라 4개의 분면, 즉 E는 봉급 생활자, S는 자영업자 또는 전문직, B는 사업가, I는 투자가 중 한 곳에 속하게 됩니다. 이 사분면의 봉급 생활자는 자신의 시간을 회사에 팔고 그 대가로 월급을 받습니다. S4분면의 자영업자나 의사, 변호사 같은 전문직은 자기 자신을 고용하여 일을 하죠. 이 두 부류는 사분면의 왼쪽에 위치하며 전 세계 인구의 약 95%를 차지합니다. 그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안정입니다. 예측 가능한 수입, 정기적인 휴가, 든든한 퇴직금, 그들은 이 안정을 얻기 위해 자신의 시간을 기꺼이 내어주죠.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일을 멈추는 순간 수입도 함께 멈춘다는 활동소득의 굴레입니다. 심리학자 데니엘 카너먼과 아모트 트버스키가 정립한 손실 회피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무언가를 얻는 기쁨보다 가진 것을 잃는 고통을 훨씬 더 크게 느낀다고 하죠. 왼쪽 사분면의 사람들은 바로 이 심리적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더 큰 자유를 얻을 기회보다는 지금 가진 안정적인 월급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새로운 도전을 망설이는 것이죠. 반면 사분면의 오른쪽에 있는 B와 I는 전혀 다른 세상에 삽니다. B4분면의 사업가는 돈을 벌어다 주는 체계, 즉 시스템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는 최고의 인재들을 고용하여 자신을 위해 일하게 만들죠. I4분면의 투자가는 돈 자체가 자신을 위해 일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자유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직접 일하지 않아도 잘 구축된 사업체나 투자 자산이 계속해서 돈을 벌어다 주는 수동소득, 즉 인세소득을 통해 부와 시간을 동시에 얻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평생 받아온 교육, 사회의 통념, 문화 전체가 우리를 철저하게 왼쪽 사분면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길들인다는 점이죠. 학교에서는 실수하지 않는 법을 가르치고 정해진 답을 외우게 하며 조직에 순응하는 인재를 길러냅니다. 뇌과학적으로도 인간의 뇌는 미지의 세계가 주는 불확실성보다 익숙한 환경이 주는 확실성을 선호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생존을 위한 본능이지만 급변하는 21세기에는 오히려 우리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됩니다. 기요사키는 바로 그 안정이라는 환상이 우리를 평생 돈의 노예로 만드는 가장 교활한 덫이라고 경고합니다. 진정한 안정은 회사나 국가가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어떤 상황에서도 현금을 창출해낼 수 있는 능력과 자산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낡은 지도를 들고 새로운 대륙을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당신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하죠. 나는 지금 어느 사분면에 서 있는가? 그리고 이 사분면에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진정한 가치, 교육과 마음가짐의 변화. 왼쪽 사분면에서 오른쪽 사분면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그 다음 질문은 당연히 어떻게가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단한 사업 아이템이나 비밀스러운 투자 정보를 찾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죠. 하지만 기요사키는 그런 외적인 조건들이 본질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가 말하는 21세기형 사업의 첫 번째이자 가장 위대한 자산은 돈이나 아이템이 아니라 바로 현실 세계의 사업 교육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인생의 거의 절반을 교육을 받으며 보냅니다. 하지만 그 교육이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주었나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통적인 학교 교육의 목표는 훌륭한 봉급 생활자나 전문직 종사자를 길러내는 것이기 때문이죠. 학교는 우리에게 돈을 위해 일하는 법은 가르치지만 돈이 우리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법에 대해서는 결코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기요사키가 말하는 현실 세계의 사업 교육이란 바로 학교가 가르쳐주지 않는, 그러나 부를 일구는데 반드시 필요한 살아있는 지혜와 기술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처음 보는 사람과 소통하고 거절의 두려움을 극복하며 설득하는 능력, 사람들을 하나의 목표로 이끄는 지도력, 돈의 흐름을 읽고 관리하는 재무지식, 실패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강인한 마음가짐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문제는 이런 능력들은 결코 책상에 앉아서 이론만으로는 배울 수 없다는 점입니다. 마치 수영하는 법을 책으로만 배울 수 없듯이 반드시 실제 사업 현장이라는 차가운 물속에 직접 뛰어들어 부딪히고 허우적거리고 실패를 거듭하는 과정을 통해 온몸으로 체득해야 하는 지식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기요사키가 제안하는 21세기형 사업 모델, 즉 관계망 사업, 즉 네트워크 마케팅의 진정한 가치가 빛을 발한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을 단순히 물건을 파는 영업 활동으로 오해하지만 기요사키는 제품 판매는 이 사업의 일부일 뿐이며 그 본질은 평범한 사람들이 최소한의 위험으로 사업가의 실전 기술과
마음가짐을 배울 수 있는 최고의 사업학교 역할을 하는 데 있다고 역설합니다. 이곳에서는 실패가 부끄러운 낙인이 아니라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업료로 존중받습니다. 당신이 수백 번의 거절을 당하더라도 당신을 비난하는 대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잡아주는 선배 사업가들이 있고,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동료들이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 캐롤 드웩은 그녀의 기념비적인 저서 마인드셋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장형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아주 누차 말씀드렸죠. 그들은 자신의 재능이나 지능이 돌에 새겨진 것처럼 고정되어 있다고 믿는 고정형 사고방식의 사람들과 달리 노력과 경험을 통해 얼마든지 자신의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21세기형 사업은 바로 이 성장형 사고방식을 온몸으로 체득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훈련장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사람에게 전화를 거는 것조차 심장이 떨렸던 사람이 수많은 거절을 통해 담대함을 배우고,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를 두려워했던 사람이 수십,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비전을 이야기하는 지도자로 성장합니다. 뇌과학에서 말하는 신경가소성이라는 개념은 우리의 뇌가 새로운 경험과 학습을 통해 물리적인 구조와 기능을 바꿀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증명했죠. 우리가 새로운 도전에 맞서고 익숙하지 않은 기술을 의식적으로 반복하여 훈련할 때 우리의 뇌에서는 실제로 새로운 신경세포 연결망이 만들어지고 강화됩니다. 즉, 사업을 통해 겪는 모든 도전과 실패의 경험은 우리의 뇌를 두려움에 갇힌 봉급 생활자의 뇌에서 기회를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가의 뇌로 바꾸는 실질적인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단순히 돈을 벌고 싶은가? 아니면 진짜 부자가 되고 싶은가?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질문입니다. 돈을 버는 것은 나의 시간을 돈과 맞바꾸는 행위에 머무르는 것이지만, 부자가 되는 것은 돈을 버는 능력과 자산을 내 안에 구축하는 것입니다. 21세기형 사업이 제공하는 가장 큰 보상은 당장의 수입이 아니라 그 어떤 경제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을 당신 자신의 변화와 성장입니다. 바로 당신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하고 위대한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자의 DNA, 사업가의 마음가짐. 우리가 어떤 사분면에 속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가짐, 즉 사고방식입니다. 같은 상황에 놓여도 봉급 생활자의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은 위험을 먼저 보고, 사업가의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은 기회를 먼저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평생 가난의 굴레에 묶어두는 생각의 습관과 우리를 부와 자유로 이끄는 생각의 습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를까요? 그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실패를 대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봉급 생활자의 세계에서는 실패는 곧 끝을 의미합니다. 진급에서 누락되거나 기획안이 반려되면 경력에 흠집이 생기고, 최악의 경우 해고를 당할 수도 있죠. 학교 교육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에서 틀린 답을 적으면 점수가 깎이고 정답을 맞힌 아이들보다 뒤처지게 되죠. 우리는 평생에 걸쳐 실패는 나쁜 것이라고,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유능한 것이라고 세뇌당하며 살아온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 방식은 우리의 뇌에 깊은 공포의 회로를 만들죠. 심리학에서는 어떤 일을 시도하기 전에 실패할 가능성에 대해 지나치게 고민하고 걱정하느라 결국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하는 상태를 분석 마비라고 부릅니다. 모든 위험 요소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100%의 성공을 확신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지만, 그런 순간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결국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행동의 발목을 잡아 현재라는 안전하지만 변화 없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는 셈이죠. 하지만 사업가의 세계에서는 이 모든 규칙이 정반대로 적용됩니다. 사업가의 세계에서는 실패는 끝이 아니라 성공으로 가는 과정의 일부이며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적인 관문입니다. 그들에게 실수는 부끄러운 낙인이 아니라 무엇이 효과가 있고 무엇이 효과가 없는지를 알려주는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른 자료이자 학습의 기회입니다. 전구를 발명한 토머스 에디슨은 수천 번의 실패 끝에 마침내 성공했을 때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 단지 작동하지 않는 10,000가지 방법을 발견했을 뿐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죠. 이것이 바로 사업가의 마음가짐입니다. 그들은 실패를 자신의 정체성과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실험하고 자료를 얻고 다음 실험을 개선할 뿐이죠. 세계적인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 역시 나는 선수 시절 9,000번 이상의 슛을 놓쳤고 300번의 경기에서 졌다. 승패를 결정짓는 마지막 슛을 놓친 것도 26번이나 된다. 나는 인생에서 계속해서 실패를 거듭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내가 성공한 이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실패를 성공의 반대말이 아니라 성공으로 가는 디딤돌로 여겼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앞서 이야기했던 캐럴 드웨 교수의 성장형 사고방식의 핵심입니다. 고정형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실패를 자신의 재능 부족 탓으로 돌리며 도전을 회피하지만, 성장형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실패를 통해 배우고 더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며 자신의 능력을 확장해 나갑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마음가짐이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 길러질 수 있다는 점이죠. 뇌과학은 반복적인 생각과 행동이 뇌의 신경회로를 물리적으로 변화시키는 신경가소성을 증명했습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실패를 학습의 기회로 여기고 도전을 성장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반복할 때 우리의 뇌는 실제로 두려움에 덜 민감하게 반응하고 문제 해결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변화합니다. 실패를 했을 때 좌절하는 대신 이번에는 무엇을 배웠지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작은 습관 하나가 당신의 뇌를 사업가의 뇌로 바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엔젤라 더쿠어스의 그녀의 저서 그릿에서 말한 성공의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재능이 아니라 열정과 결합된 끈기라고 말했습니다. 수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힘, 그것이 바로 사업가의 가장 중요한 자질입니다. 21세기형 사업은 바로 이 그릿과 성장형 사고방식을 길러주는 최고의 운동장입니다. 당신은 넘어지는 법을 배우고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며 그 과정에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강인한 내면의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낡은 지도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했죠. 물론 새로운 길 앞에서는 누구나 다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것은 용기가 없다는 증거가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죠. 내일은 우리를 부와 자유로 이끌어줄 새로운 지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첫걸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여정을 함께 해주십시오. 당신의 곁에서 함께 걷는 든든한 동행이 되겠습니다. 당신의 꿈 곁에서 함께 조용히 걷는 꿈을 걷는 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